시, 밤마다 몇 번이고 읽었던 시, 메마른 이 세상 단비 같았던 너의 시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시, 밤새워 몇 번이고 고쳐 쓴 시, 착한 시 한 줄 쓰고 싶었던 내 마음이 작은 욕심이었는지. 너의 시들을 언젠가 내가 노래한다면 너에게 작은 위로 되었으면, 그랬으면. 나비는 유난히,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 때 손님이 안 오고 막 이제 우리 문 닫고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사람이 너무 그리웠나 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왔으니 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얘도 사람이 많은 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거. 왜 날 이뻐해 주던, 왜 이 책방에 손님들이 안 오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뻐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간식도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날 다 이뻐하는구나. 이걸 얘가 어느 순간 눈치를 챘어. 거의 뭐 한 정말 급감했죠. 정말 책방을 찾아오는 손님의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저희가 실제 연말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산해 봤더니 매출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더 높은 달도 있었어요. 실제 매출이 많이 안 줄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를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처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지.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연수용 책이라든지 단체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저희한테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되게 좀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고 되게 힘도 많이 얻고 우리가 그래도 7년을 잘 이 지역에서 버틴 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 낯선 시골에 와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막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위로해주고 했던 그런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책을 쓰실 시간도 얻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가장 큰 성과였죠. 제가 이제 시골에 왔을 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고 제가 좀 좋아하는, 제가 쓰고 싶은 좀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었는데 막상 책방을 열고 보니까 정말 책을 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없고 오히려 조용히 이제 글쓰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펴내고 제가 5년 정도 됐는데 저 책 펴내고 책방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진짜 글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이제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에 저의 책방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책을 좀 썼던 그런 보람도 있었네요. 책방지기의 책과 공간에 대한 3부작이네요.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2010년에 괴산 내려오기 직전에 유럽에 여행 가서 유럽에 있는 책방과 도서관을 견학하고 와서 쓴 책이 유럽의 아날로그 책 공간, 그리고 2015년에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를 내고 이제 책방을 운영했고요. 그 이후 5년 동안 우리가 실제 책방을 운영했던 이야기와 책방이 좋아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숲속 책방 천일야화에 담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3부작처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코너는 저희 이제 요 숲속 책방 천일야화 책을 냈더니 저게 이제 책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해서 이 책에 제가 소개한 책들을 좀 보고 싶다. 그 책들만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라는 독자들의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그 책에 소개했던 책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따로 조금 뭐 저 안에는 책이 한 140권 정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 책들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조금씩 갖춰놓고 이쪽에 있는 그림책도 이 책에 소개했던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들의 책, 그리고 여기도 주제별로 우리 작가들의 그림책도 전시해 놓고 있고요.
책을 골라주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동네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 같아요. 이제 공간이 작고 들어오시는 손님하고 이제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손님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손님이 책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책을 골라줄 수 있는, 그게 아마 대형 서점에선 절대 안 되는 독립 책방만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사가시면은 가끔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쓴 책이 아닌데, 이거 우리 아이한테 선물할 건데 책 열심히 읽으라고 한마디 써주세요. 뭐 이러면 저자도 아닌데 사인을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도 책을 선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못 본 친구지만 아무개야 이 책은 어떤 책이니까 네가 열심히 읽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써주면 어쨌든 그 친구도 서점에서 아무 표시 없는 책을 가져가서 주는 것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개야 이 책은 네가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을 내용이니까 읽어봐 이렇게 써주면 아무래도 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엔 좀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되게 좋은 서비스더라고요. 교수님, 고양이들의 역할은 고양이들이 밥값을 빼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고양이들은 너무 훌륭하죠. 제가 책에도 맨날 우리 영업이사라고 쓰는데, 우리 이제 나비, 여기 나오는 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나비잖아요. 와, 나비는 천성이 이 종류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책방 손님들이 오면 졸고 있다가도 일어나서 가서 그 손님 다리에 가서 몸을 쓱 부비적대고 이렇게 손님 맞이도 잘하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서 손님들이 오면 자기 이제 머리도 마음껏 쓰다듬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나비는 진짜 영업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제 내가 직접 키우지 않는 한 어디 가서 고양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만져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도시의 아이들이. 근데 여기 오면 눈앞에 이 거대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비가 하도 이제 좀 늙어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웬 거대 고양이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게 크고 이런 고양이가 너무 순하니까 와서 이렇게 머리 만져보고, 아이들이 동물과 왜 교감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들 정서에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자기가 이제 책도 골라서 책을 읽고, 그래서 우리 책방의 가장 이제 명당 자리가 고양이가 자고 있는 의자 옆 의자.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한쪽 손으로는 고양이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고양이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얘가 참아주는 것 같아요. 한 몇 시간을 계속 이렇게 만지게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참다 못해 일어나서 쭉 하고 이제 자리를 피하는, 그러면 우리 나비가 이제 영업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비에 이제 덩달아서 들어오게 된 공주라고 하얀 고양이가 있잖아요. 걔는 정말 일을 안 해요. 걔는 정말 나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영업을 하는데 공주는 하는 일이 없어요. 손님들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있을 때 있으면은 손님들이 이제 공주도 이제 만져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공주는 너무 예뻐가지고 또 눈이 오드아이래서 양쪽 눈 색깔도 다르고 미모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잖아요. 북스테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북스테이도 단골이 그렇게 해서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스테이도 한 번 와서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북스테이 손님들도 계절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책방의 4계절을 내가 다 느껴봐야지 해가지고 봄에 왔으면 그 다음엔 여름, 그 다음엔 가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재방문율, 그런 분들도 많고, 여기 보면 이제 북스테이 왔던 주로 어린이들이 여기에 이제 쭉 여기 왔다 간 추억을 이제 남긴 건데, 재밌는 건 대부분 나비 공주 얘기예요. 전부 다 여기 와서 책방에서, 그래서 우리 책방 손님들이 그려준 나비 공주 작품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귀엽고 이뻐서 이거를 제가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다 나비 공주 예쁘다고 다시 보고 싶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책방 방명록이죠. 그래서 하룻밤 머무는 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머물렀던 추억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가는 건데, 역시 어른들은 별로 안 쓰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 장 한 장 정말 너무나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줘서 손님들이 간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읽는 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방명록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기 와서 하룻밤 잊고 있었던 나를 이제 발견해서 참 좋았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죠. 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책으로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막 이제 올라와서 힘들게 손님들 가셨으니 청소해야지, 막 청소기 들고 올라와서 이부자리 정리하고 하면서 손님이 남기고 간 공책을 딱 볼 때 정말 그 힘든 피로를 한 방에 싹 씻어주는 손님들의 그 감동과 감탄, 그게 저희를 정말 힘들지만 북스테이를 계속하게 하는 큰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숙박업이라는 게 이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숙박업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도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숙박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숙박으로 하룻밤 머물고 가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 정말 그게 저희 단순히 서점만 했으면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북스테이를 하고 그때 만난 사람들과 나눈 정말 그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일을,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오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다 하시는데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뼈 아픈, 네, 아주 노코멘트 하고 싶은 절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 진짜 책방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나 도서관 사서 얼마나 좋을까, 책방 주인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보고 말이야. 노노노노죠. 정말 그게 아니죠. 도서관 사서도 정말 도서관 사서가 그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도서관 사서는 책 표지만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절대 읽지 않는 사람들이 사서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책방 주인도 마찬가지죠. 보기에는 되게 공간도 작고 여기 얼마나 일이 많을까 싶지만 정말 손님을 맞는 공간이고, 책이라는 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상품이라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 저희는 정말 정원도 있죠. 숙박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어서 일이 만만치 않은데, 그 대신 이제 첫째, 규모가 작아서 숙박도 여러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팀 오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이나 많아야 3번 정도 숙박을 하니까 숙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저희 이제 책방 사장님이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천만다행히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농부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세요. 그래서 밤에 뉴스 끝나면 저녁 밥숟가락 놓고 해지면 막 이렇게 주무시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막 계시받는 이런 전형적으로 아침형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서 저희 책방 사장님이 이제 마당 가꾸고 청소하고 이러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청소, 저희는 특히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한 마리일 때는 좀 달랐는데 2마리가 되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알러지도 있어가지고 비염이 있어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거든요. 하루에 정말 청소 3번씩 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저희 사장님의 본업은 하루 종일 밀대와 정말 그 아주 비싼 청소기 뭔지 아시죠? 비싼 청소기 장만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사장님께서. 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뭐, 아, 너는 공주 아니야? 뭐, 너 하는 일이 뭐 있어? 그러는데, 네, 뭐, 공주 맞고요. 저는 이제 주로 책방에 일단 책을 고르는 일, 그리고 안에 이제 책 정리하고, 분류하고, 북 큐레이션 같은 거 하는 일, 그 다음에 책 프로그램 기획하는 일, 저희 책방에서 진행하는 이제 일들 기획하고, 이제 단체 견학 오면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러는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책방의 메인, 정말 우리 책방의 아주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부. 네, 책방의 심장부. 그래서 저희 서가들 쭉 살펴보시면은요, 이쪽 서가가 대체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이제 주요 에세이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꽂혀 있는 서가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책방에 가장 많이 있는 책이 인문 에세이예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 않은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인문 에세이 중에 제가 좀 읽고 싶은 책들, 좋은 책들을 골라서 꽂아놓는 칸이 여기기 때문에 가장 우리 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회전율이 가장 높은 서가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그달의 이벤트 서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매달 한 분의 작가를 모시고 작가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 신희연 작가님 모시고 했었고 8월에 작가가 김현수 작가님 그리고 9월, 10월에도 계속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전시나 작가가 바뀌고 있는 이제 코너입니다. 원래는 이 책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책방을 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잠자는 안방이었는데 책방이 너무 이제 좁아서 책방을 좀 확장하고 저희도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불편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살림집을 밖에 따로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안방까지 책방을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방에 이제 전시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윗부분이 저희의 이제 보석과 같은 부분이죠. 보시면 여기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막아놔서 위에는 이제 만질 수는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 여행 다니면서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사서 모아온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팝업북은 팝업북 굉장히 초기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초기 팝업북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앨리스에 관한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앨리스 그림이 있는 거면 많이 모으고 있고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국립도서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앨리스 인형과 이런 것들을 막 팔고 있어서 여기 앨리스에 등장하는 여왕, 카드, 병정 이런 것들 다 그 유럽에서 많이 이제 사온 것들입니다. 저의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야, 옳지. 우리 나비가 책방 안내해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나비랑 같이 안내해 볼까요? 다락방이 저희 이제 북스테이 하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은 서점이고 2층은 하룻밤 이제 머물 수 있는 북스테이. 앨리스의 다락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방 하나 공간이기 때문에 딱 한 여자 혼자 많이 오시고요. 2분, 그래서 저희가 최대 3명에서 4명 정도까지만 숙박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가족, 이렇게 숙박하러 많이 오시고, 오시면 여기서 이제 하룻밤 묵어가는 북스테이 공간입니다. 층에 올라오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숨겨진 이제 방이 있는데 이 방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방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고운 사람? 네, 뭐 그래 그렇기도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딩동댕. 책아 사랑해. 채가 사랑해, 채가 사랑해 하면은 이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 나 먼 훗날 자유로운 날이 온다면 너와 함께 웃으며 숨쉬며 살아가리. 그렇게 그 세상에 살고 싶다. 너와 시와 함께.